미국 대선은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말 주말 사이에요. 미국 정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Got you, sir. I got you, sir.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 to move to the front. 주말 사이에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정말 영상만 봐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속보가 떴을 때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랐는데 네. 이게 진짜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시각으로 13일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에 피습을 저렇게 피격을 당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귀에 피를 흘리면서 총상을 입고 경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긴급하게 지금 맞는 순간이거든요. 저때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긴급히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가서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에 이 치료를 받고 혼자서 비행기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SNS를 통해서 윙윙거리는 소리 들었고 무엇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는데 네.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아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에 고 이바나 여사를 얘기를 했어요. 이바나 여사가 2022년 7월 바로 이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인데 지난밤 엄마가 아빠를 지켜준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평소 이 역대 영부인들과 달리 공개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남편을 정치기계로 본 괴물이 남편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남편을 보호해준 비밀 경호국에 감사를 하고 증오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단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 피격 당시의 영상 아마 이제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자분이 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 조금 흔들림이 있는 영상이 뭐냐면 그 지지자 측에서 단상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찍은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뒤쪽으로 지붕에 저격수들이 이제 경호를 하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 저격수들이 왜냐하면 이 유세장에서 한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총알 날아왔는데 그 건물 쪽으로 이미 조준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까 봐 지금 저 보이세요? 저 지붕에 저격수들 경호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이 날아온 곳은 이미 100m가 훨씬 더 넘는 거리 날아왔고 지금 이후에 대응하긴 합니다만 보세요. 소총이 반동하는 듯한 모습도 이 화면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격수가 배치돼 있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성을 들으면 유인경 평론가님 한 발만 울린 게 아니라 여러 발이 울렸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단 귓부분을 관통하는데 다른 총알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유세장에 참석했던 관중 중에 한 명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고요. 세상에. 2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던 소방관 출신의 50대 가장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그가 가족을 위해서 몸을 날렸다.
입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펜실베니아 주만이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이 가족에게 위로금을 이제 모금해서 지금 이게 네. 저격수예요. 저격수가 지붕에 올라가서 조준 사격하는 모습인데 딱 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한 3억 정도 돈이 모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1981년도에도 레이건 후보가 그 암살 그렇죠. 시도를 네네. 당했었지만 그때는 오로지 레이건 후보만 여기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거였었는데요. 어쨌든 부상자들 중에 한 명은 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거는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AP통신이었나요? 이 이후에 뭐 저희가 이제 각 뭐 전 세계 타전 됐겠습니다만은 그 총알이 저격범이 쏜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귀를 관통해서 뒤를 지나가는 모습이 순간 사진에 포착된 모습도 전 세계에 저 사진이 타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앞서 영상을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지금 이 뒤쪽에 유세 현장 보면 뒤쪽에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게 아마 여러 발의 총성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껴간 이 총알이 그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 단상에 있던 분을 이제 저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가족분들 옆에 있던 분들이 비명을 지른 게 아니냐.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소방관분이 현장에 있던 전직 소방관분이 한 명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 사건 이후에 박성배 변호사님 눈길을 끈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는데 대체 뭡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에 귀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모습이 포착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총격 1분 후에 당장의 급박한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상 아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정을 막아 세우면서 입으로는 파이트를 외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에 그 배경이 미국 성조기가 뒤에서 나부끼는 모습까지 더해져 있는데 그러네요.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급박한 현장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한 기자 AP의 베테랑 기자 에번 부치인데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라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에 흑인 인권 시위가 번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기자가 이 시위 현장을 취재한 사진으로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한 석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저 사진의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진은 야,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팍 주는데 파란 하늘, 성적이 또 트럼프 후보가 딱 손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 이게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있고 네. 그 트럼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여기가 진짜 이오지마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오지마가 뭐예요? 이오지마가 뭐냐면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미국한테 결사항전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미군이 일본 쪽에 있는 섬을 하나하나 굉장히 힘들게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중에 이오지마라는 섬에서 악전고투 끝에 해병대가 마침내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성조기를 딱 꽂는 저 모습. 아, 저 모습이에요. 네, 저 모습을 아. 사진에 찍었는데 네. 저게 미국의 승리, 미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조기와 관련된 제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 딱 불끈 쥐면서 배경에 성조기가 있는 저 사진도 그 정도 급의 역사적인 미국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진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아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저 사진을 프린트한 티셔츠까지 바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35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이 트럼프 캠프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또 상술 또한 발빠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나라 미국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선 후보 지금 아직 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런 일을 이제 총격 사건, 피격 사건을 당한 이후에 지금 천우신조죠. 사실 신이 도왔다. 본인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이 도왔다, 천우신조라고 다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신 사진처럼 최준봉 교수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뭔가 이번 대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도중에 저런 일을 당하면 며칠간 쉬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요. 간단하게 처치만 받고 나서 바로 본인의 이제 별장으로 가서 쉬다가 어디로 갔냐면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용기가 있는데 그 전용기를 타고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지역으로 저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이미 지금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다음 날 텍사스에서 그 유서가 잡혀 있었는데 그걸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가 어쨌든 물론 뭐 아직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는 아닙니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유세를 일단 쉬었고요. 해리스 부통령도 다른 곳에 유세가 준비돼 있었는데 팜비치에서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나름 예우 차원으로 예우 차원에서 볼 수 네.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사살됐군요. 사살됐습니다. 바로 이제 저격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본인이 이번 총격이 본인의 일정이나 대선의 일정을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참석하고 진행해 가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저 저격범은 현장에서 이 저격수들에게 사살됐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 대체 누굴까요? 혹시 신상이 밝혀졌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신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됐고 이 현장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서 대조를 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20살밖에 되지 않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세상에. 토마스 매튜 크룩스고요.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한 요양원에서 영양보조사로 일을 했던 지금 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에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아주 특별한 학창 시절에 뭐 범죄 이력이라든가 특이점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전국 이 수학과학 장학금을 받은 우등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섬뜩해요. 지금 말씀드린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격 당시에 옥상에 올라가 지금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단상, 연설하는 단상과는 직선거리로 한 13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 지금 저격을 조준하고 있는 지금 사격 조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130m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용한 무기의 종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저 지붕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목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202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정치 성향이 다소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펜실베이니아 주 자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팽팽하게 경합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이 크룩스 어머니는 민주당원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전형적인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공화당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17살 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에 진보계열 유권자 단체에 $15를 또 기부한 이력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20살밖에 안 됐던 청년이에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 사람의 배후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목소리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각종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력 증거나 특정 이념 연루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암살 미수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테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옆에서 발견됐는데 AR-15계열 소총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의자의 차량에서 폭발 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돼 현재 연구소에서 분석 중인데 FBI는 아직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Trump is a former president
and nominee of the Republican Party, already receives a heightened level of security. And I've been consistent in my direction to the Secret Service to provide him with every resource, capability, and protective measure necessary to ensure his continued safety.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상대당 후보이지만 유력한 후보, 아직 공식 후보는 아니에요, 공화당에.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왔다. 그 말인즉슨 최재명 교수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호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줬다고 하면 그것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2번이나 사실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호 허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박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130m 떨어진 거리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시도를 한 거죠. 피습을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AR-15 소총 계열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제는 거기에 지금 두 팀이나 나가 있었어요. 두 명 짝을 이루어서 저격수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두 팀이 출동을 해서 있었거든요. 왜 이걸 못 잡았냐는 거죠. 그리고 배치가 제대로 됐느냐. 예를 들면 그 중요 인물들을 보호할 때는 어디에 잘 배치를 해서 혹시나 모를 총격범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피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는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정치든 뭐든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